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86강 시간입니다. 오늘 신탁공매 4부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신탁공매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오늘은 좀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보상과 관련된 보상경매와 관련된 지분경매와 보상경매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미불용지 투자, 지분 투자를 하면서 미지급용지인 미불용지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분 경매를 해결하는 두기둥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릴 건데요.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 경매 교재 D편을 보시면은 5+5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내용 5가지, 내용 증명 발송,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 5개가 한 세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협상과 관련해서 앞에 머리 글자로 시옷, 이응, 지읒, 치읒투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이 협상에 관련된 5가지 사항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15일 수요일입니다. 또 6개월 과정으로 있는 이 프로젝트 실전반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6개월 과정으로 실전반 공부를 하는데요. 여기서 더 깊은 이 투자 물건을 갖고 같이 공부합니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금으로 이 지분 물건과 관련된 파생 상품을 어떻게 해서 개발하고 또 고르는지 이런 내용부터 또 해결하는 프로세스까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6개월 과정의 실전반이 있습니다. 지분 경매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여기 또 청강하고자 하신 분요,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통화하셔가지고 등록하셔가지고 청강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전화번호입니다. 우리 서초동, 서울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학원에 있는데요. 지분경매뿐만 아니고 지분경매에서 알파를 더하고 또 거기에 또 알파를 더 더하는 이러한 그 특수 지분경매 물건, 지금과 같이 말씀드렸던 지분경매 플러스 보상금과 관련된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이러한 그 경매, 또 아니면 미지급용지, 이 국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토지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미불용지 투자법, 뭐 이런 걸 지분경매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까지 제가 이 산림청 임야 매도와 관련된 지분경매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 실전반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또 신탁공매, 새로운 제4시장인 신탁공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요. 지분경매 소송 협상과 관련된 실전반 무료 청강 시간을 여러분들 같이 등록하셔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할 부분입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요. 신탁공매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 그러니까 공매를 통해 가지고 이 하루에 한 번씩, 어떤 경우에는 이 신탁공매가 오전 오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그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최종 유찰이 되는 경우 최종 유찰 금액으로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공매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 되고요. 여기 신탁 공매와 관련된 이제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소유권이 이와 같이 주식회사에서 수탁자, 신탁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우선 수익자라든가 이 내용들이 이 권리관계가 신탁 원부에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신탁 원부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지만이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한 사설 사이트에서 하시게 되면 한 12,500원 정도 듭니다.
이 등기부등본 한 번 띄는데 12,500원 들다 보니까 아니면 등기소에 직접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시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공매가 상당히 정보가 없어서 이렇게 누구나 이 검색을 해가지고 입찰하는 이런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경공매와 신탁공매의 차이가 정보가 많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이 소유자가 점유하는 물건이지만 만약 임차인이 점유하는 건이라면 전입일자하고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짜를 비교하는데 임차인의 전입날짜 여기를 보시면요. 99%가 임차인 전입이 소유권 이전일 때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탁회사에서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임차인의 전입이 소유권 이전일 이후일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이 신탁회사일 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신탁회사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임차인에 대해서 신탁공매 같은 경우에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임차인 관련해 가지고는 신탁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 계약 여부, 동의 여부 물어보면 되고요. 또 계약이나 동의가 없는 임차인이다 그러면 임차인은 아무런 대항력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명도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명도 소송도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분경매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소송과 협상 이 두 가지 카드를 갖고 바로 또 이 명도 대상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과 소송을 통한 명도 소송을 통해서 나가게 할 수도 있고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신탁공매 물건은 이렇게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물건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등기부등본 보시면요 대부분이 을구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기부등본이 상당히 복잡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신탁공매의 이 등기부등본은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이나 압류가 없는데 신탁공매가 왜 나왔는지 여러 가지 이것들을 보시기 위해서는요 신탁 원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탁 원부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굉장히 긴데 이 신탁 원부에 보시면 은행이나 대부회사가 또 신탁 증서를 갖고 위탁자에게 그 대부 담보 대출을 해준 경우가 있는데 이 신탁 원부 대출이 얼마 있는지 이런 것들도 신탁 원부를 보시게 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탁 공매를 하실 때 감정평가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신탁 공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꼭 읽어보고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감정평가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지만 거기서 참고할 것이 굉장히 많고요. 또 기준 시점, 언제 감정평가를 했는지 감정평가 시점이 입찰 시점보다 오래전이면 시세가 많이 상승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날짜 같은 경우에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신탁 원부 이게 이제 감정평가서입니다. 물론 이 감정평가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코리아 신탁건데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코리아 신탁 홈페이지입니다. 네이버에 코리아 신탁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요. 회사 소개 지난번에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 물건 정보 보면은 공매 물건이라고 있습니다. 공매 물건의 끝에 보시면요. 여기 수의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의 계약 가능 이게 이제 입찰 금액이 가장 아래로 떨어진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빌 아파트 306호도 있고요. 또 프라자 701호, 702호 개별로 이렇게 나온 거 개별 매각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물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이 광주 광역시에 있는 물건을 보시면요. 여기 보이는 것 같이 감정평가서가 있고
또 공매 공고들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요. 여기 보시면 하루에 한 번씩 입찰을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기 떨어진 거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감정평가서 같은 경우에는 딱 다운받으시면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이게 감정평가서입니다. 쭉 살펴보시고요. 이 시점이 언젠지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시점이 언젠지, 그래서 여기 보신 것 같이 기준 시점이 2021년 7월 20일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2023년 오늘 2월 12일인데 벌써 2년 전에 건데요. 이와 같이 한 세대 쭉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정평가서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고요. 이 신탁공매에 대해서 오늘 처음 접하신 분은요, 이 지분경매 유튜브에 지금 오늘 4부니까요 1, 2, 3, 4부를 가만히 보시면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제4시장,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장이 일반 부동산 매매하는 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지역에서 일반 매매하는 시장이 있고요. 법원 경매를 통해서 하는 이 제2시장이 있고, 또 온비도 공매를 통해서 하는 공매 시장이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4시장인 신탁공매 시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신탁공매의 감정평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면요, 여기에 사진도 있고 또 인근 부동산 유사 사례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쭉 하나하나 보시다 보면 이 시세 보시고 하루에 한 번씩 있는 입찰에 또 수의 계약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감정평가, 굉장히 감정평가서가 길거든요. 이 36페이지에 달하는데요. 지금 이제 절반 왔습니다. 여기와 같이 이런 아파트에 또 306호의 신탁 물건이 나온 거니까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임장을 마지막에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등기부등본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료 경매 사이트, 또 공매 사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건물 건축물 대장까지 이와 같이 36페이지에 달하는 아주 방대한 양의 이와 같은 감정평가서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은 이러한 물건을 갖고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공고문도 있고 신탁 원부를 오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탁 원부 보시면요, 성북구 정릉동에 나와 있는 이 신탁 물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직접 띈 거예요. 1월 16일 날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신탁 원부를 띄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수탁자 또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신탁 원부의 현재 유효사항이라는데, 여기 이제 말소사항까지 띄게 되면요, 신탁 원부에 이 말소사항까지 띄면 그 전에 누군지, 아니면 이 계약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신탁 원부는 2021-9376호고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신탁 원부가 굉장히 깁니다. 이 신탁 원부 27페이지에 달하는데요. 아까 감정평가서가 36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인 것 같이 신탁 원부도 하나하나 보시고요. 여기 주식회사 세움이라는 데가 위탁자고요. 수탁자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제 이런 걸 했고요.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면 이게 바로 담보신탁 계약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가 됩니다. 신탁 공매를 알기 위한 그냥 교과서가 되는 건데요. 더 크게 글자를 키웠습니다. 위탁자는 세움이고요. 신탁 부동산을 수탁자인 코리아 신탁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위탁자, 수탁자, 그리고 여기에 또 우선 수익자가 누군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신탁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담보신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채무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기 우선수익자가 이제 은행이 됩니다. 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아까 말씀드린 코리아 신탁이고요.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 및 관리하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사유 발생 시 신탁부동산을 처분, 이게 이제 신탁공매하는 거죠. 그 처분 대가 등 신탁재산을 이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탁자, 원래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인 신탁사에 위탁하는 사람이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 재산을 인수하는 바로 신탁회사가 됩니다. 우선수익자는 신탁재산을 우선적으로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은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수익권, 우선수익금액, 비담보채권, 채무자, 신탁특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간은 이 날짜를 정해져 있고요. 신탁재산은 관리처분, 운영, 수용까지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꼼꼼히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신탁부동산의 도사가 됩니다. 또 수탁자 지정 및 수익권 증서,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이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우선수익권이 뭐고 신탁수익증권이 뭔지, 수탁자는 신탁회사는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서인 수익권 증서, 신탁증서를 발행하고 이 신탁증서를 발행하게 되면 이제 우선수익자인 은행이 위탁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이런 담보신탁 구조입니다. 우선수익권, 이건 이 공매를 통해 가지고 이 배당이 나왔을 때 우선수익권으로 이렇게 우선수익자가 돈을 가져가는 거고요. 수익권의 양도 할 수 있죠.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의무, 이건 뭐 당연한 건데요.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른 이런 내용들을 또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또 이 신탁 공매와 관련된 신탁 이 계약서를 하다 보니까 이 10조밖에 못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7페이지에 달하는데요. 이제 8페이지 했는데 신탁 공매와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하고 계속 공부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신탁 계약서 공부가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보상경매, 미불용지 경매, 지분경매하고 결합을 해가지고요. 이와 같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스터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분경매 밴드 보고자 하신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지분경매 소송 협상에 관련된 이 밴드에 가입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료 청강 시간 15일 날 이번 주 수요일 15일에 무료 청강할 수 있으니까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6개월 실전반 과정은요. 이 개강하는 날짜가 없이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온라인 400만원, 오프라인 400만원입니다. 6개월 과정이고요.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전화로 문의하셔서 010-6889-9074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지분경매 중에 지분경매, 특수경매, 지분경매에 플러스 지난번에는 대부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고요. 지분경매에 또 산림청 임야 매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분경매와 결합하는 이러한 또 보상 경매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지분경매와 결합해서 또 특수물건들, 법정지상권 물건들, 또 분묘기저권 물건들, 또 도로와 관련된 물건들, 지분경매가 결합이 되면 이 파생상품이 무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이러한 지분경매의 파생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이 실전반 과정,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등록하고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신탁공매
오후 시간으로 신탁 원부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